네, 공공 데이터 우리가 포탈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실게요. 자, 먼저 크롬을 여시고요. 자, 검색에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키인하십니다. 그러면 공공 데이터 포탈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공공 데이터 포탈의 제일 위에 있는 쪽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이 이렇게 뜨죠. 우리가 정부의 이 3.0 정책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 단계를 거의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만 거쳐서 파워 BI를 통해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데이터까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을지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데이터 활용 혹은 데이터 찾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요청. 자,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여러 데이터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오픈 API를 등록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제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활용 지금 현재 했던 것, 활용 사례나 뭐 정보시각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요청,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죠. 네, 마이 페이지. 저는 마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보시면은요. 저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게 되어 있죠. 그 신청일이 4월 18일입니다. 이게 하루밖에 현재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API를 이제 활용하시면 정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영역 중에 말 그대로 허가받은 사람만, 허용된 사람한테만 모든 것을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 API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어요. 일단은 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 찾기에서 뭐 손쉬운 것들은 바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데이터가 또 말 그대로 기밀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오픈시켜 주는 데이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웬만한 데이터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가. 자,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일반 인증키라고 뜹니다. 인증키. 그 다음에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에러가 생길 경우는 처음에는 인코딩을 해봤다가 그 다음에 에러가 생기면 또 디코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완전 100% 완전 무결하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이 키를 번갈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신고 정보 조회 기술 문서 HWP라고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미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한번 사용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픈 API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명세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조회 서비스 어떤 방법으로 URL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상세 기능 등.
자, 뭐 요청 메시지 명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데이터에서 바로 이제 웹 크롤링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수업을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더니 이 오픈 API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는 앞서 인코딩, 디코딩 부분이나 또는 그 구체적으로 좀 코드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너무 에러가 많이 생겨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공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본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callback URA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쭉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드래그를 해서 Ctrl C. 그 다음에 편의상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을 열게요. API라고 현재 저장을 시켜놨죠. 실제 화면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 자, Ctrl V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위에 쭉 제가 미리 좀 저장을 시켜놨죠. 자, 여기서 어딥니까? 트레이드까지죠, 그죠? 예, 트레이드까지네, 그죠? 자, 화면 내려놓고요. 아까 한글 파일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또, 예,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오픈 API에 대한 메시지, 뭐 어떤 것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화면으로 직접 한번 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카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를 카피할게요. Ctrl C. 왜냐면 서비스 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서비스 키가. 자, Ctrl C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인코딩, 디코딩이 있었죠. 네, 인코딩, 디코딩을 찾아가십니다. 자, 요청 메시지를 서비스 키가 있는 것으로 카피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Ctrl C 해서 자, 좀 전에 열어뒀던 메모장이 있죠, 그죠? 네, 메모장에 Ctrl V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서비스 키라고 하는 것, 즉 서비스 키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여받으셨을 앞서 인코딩 된 데이터가 있었죠, 그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인코딩을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안 될 때는 디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코딩 값을 Ctrl C 해서 다시 화면 내려놓으시고요. 다음에 메모장에서 이 서비스 키 값에 엔드 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것까지 하겠죠. 이 서비스 키 부분에 Ctrl V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인이 할당받은 서비스 키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첫 화면에 쭉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자, 엔드 키를 눌러서 가볼까요? 보시면 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다른 게 좀 추가되어 있죠. 3D까지 공통이고, 그죠? 여기까지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end부터요. end number of rows를 1000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Ctrl C. 네, 여기다 Ctrl V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화면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기본 3개를 가져와요. 근데 내가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0 정도로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 그 가격을 가져왔더니 한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1000으로 넉넉하게 맥시멈이 1000입니다. 그래서 1000까지 부여를 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라? 네가 알아서 다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야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타입이 XML입니다.
우리가 하이퍼링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홈페이지 한번 가장 기본 구성 화면을 보실 건데요. 그때 HTML 혹은 조금 버전업된 XML 등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전체를 자, Shift 키를 누르고 네, End 키 아니면 End 키 한번 누르고죠. 아니면은 홈 키를 누르시면 전체를 다 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얘를 C. 자, 화면을 내리고요. 자, 새로 화면 하나를 열어서 URL 주소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시죠? 네. 되실 수도 있고, 현재 이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네, 추가로 좀, 안 드리고, 그냥 완성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수업을 위해서는요. 제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넘버발로가 뭡니까? 네. 1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토탈 몇 개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9 그래 되어 있죠. 얘가 49개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데이터를 쫙 가져와서 로드를 하고 변환을 하고 우리가 좀 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이 부분이에요. body라고 되어 있죠. body. 예, 이 부분을 좀 화면 확대해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body. 실제 URL 주소를 보시면 body와 예, 이렇게 되면 아이템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실제로 해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코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렇습니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수업을 위해서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드리고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공 데이터에 예, 오픈된 데이터는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차 먼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한번 쳐보세요.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다 예, 크롤링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픈 API에서 예, 데이터를 신청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요,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 파일 데이터 한번 볼까요? 예, 파일 데이터에 그래서 뭐 대구광역시 뭐 코로나19 1일 검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잘 보시면 XML, 엑셀이죠. 또는 JSON입니다. 그 다음에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CSV의 데이터를 다 로드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주로 이제 엑셀화해서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CSV 파일 그대로 활용하기도 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일단 가져오는 법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는 예, 비틀리에 다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파워 BI를 실행한 화면에서요. 자, 데이터 이제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예,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워 BI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요. 화살표 글자가 있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서로 화면 구성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먼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 데이터 가져오기 화살표를 클릭할 때와 지금 화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같은 거지만 네, 아이콘을 클릭할 때 서로 화면이 다릅니다. 구성 자체가 틀려요.
자,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네, 이와 같이 뜨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안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화면이 다르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캐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엑셀 통합 문서가 있고, 그죠? 뭐 파워 BI 데이터 세트, 이미 파워 BI로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를 가져올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CSV가 있죠. SQL 데이터베이스, 또 웹, 인터넷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오픈 API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서는 웹을 통해서 오픈 API에 접속 코드를 입력시켜서 바로 가져오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엑셀로 구성되어 있는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띄워놨거든요. 바탕화면 파워 BI. 여러분들도 비틀리를 통해서 다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이것을 볼게요. 자, 2021 6월 기준 행정동 법정동 코드 정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데이터가 현재 로드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단은요, 시범적으로 서울 행정법정 코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죠.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로드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로드와 데이터 변환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자, 로드 하겠습니다. 자, 뭐 캔버스에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측 보시면 필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필드. 자, 이렇게 필드에 서울 행정법정 코드라고 하는 것이 로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측 창을 보십시오. 창에 리본 메뉴 아래쪽 창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보고서라고 뜨죠. 보고서. 네. 마우스가 워낙 커서 오히려 글씨를 가려버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뜹니까? 데이터라고 뜨죠. 그래, 보고서,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뜹니다. 자, 이 세 가지 창에서 데이터니까 당연히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로드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행정동 코드라고 하는 것이 10단입니까? 10자리. 그 다음에 뭐 서울시 종로구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법정동 코드. 자, 이 행정동 코드와 법정동 코드는 제가 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정책에 있어서 활용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가 현재 두 개 다 되어 있다. 물론 불필요한 거는 이제 삭제시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어서 계속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것이 파워 BI다라고 하는 것을 좀 큰 그림을 그냥 보기 위한 내용으로 공공 데이터를 현재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보시기 위한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로 한번 가볼게요. 모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캔버스, 즉 보고서의 형태죠. 보고서 캔버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현재 보인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맵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측에 한번 시각화를 한번 보세요. 시각화 아이콘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시각화 아이콘에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은 지도 같지만 실제로 좀 다릅니다. 조금씩 그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맵, 두 번째는요 등치 지역도, 세 번째는 도형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처음 하신 상황에서는 얘가 안 보일 거예요. 도형 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추가로 설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만 리본 메뉴, 자 다시 할게요. 자, 리본 메뉴 있죠? 자, 리본 메뉴를 먼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리본 메뉴에 파일을 한번 보세요. 파일을 보시면 뭐 새로 만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뭐 옵션 및 설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하나에 관한 것을 다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옵션 및 설정에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두 개가 있죠. 거기서 또 옵션을 클릭해 보십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뜹니까? 자, 이 창이 뜨시면은요, 자, 쭉 한번 내려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예, 그 중에 쭉 보시면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예, 미리 보기 기능.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요. 미리 보기 기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형 맵, 시각화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에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기에 도형 맵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막연하시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캔버스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캔버스에서 자, 도형 맵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잡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옮겨 보십니다. 원하는 위치 옮기시면 되겠죠. 최대한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요. 나머지는 일반 여러분들이 그 엑셀 쓰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마우스를 딱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예. 자,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면 적당히 드래그를 해서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위치, 범례, 뭐 색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나중에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필드 창에서 여기 화살표가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뜨죠. 예, 그 중에서 뭐 법정동 코드, 뭐 행정동 코드 여기에 뭐 갖다 넣으면 뭐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파워비아이에서는 그냥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체크 박스가 있죠. 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느 것이 위치로 가야 될지, 어느 것이 뭐 범례로 가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잖아. 그죠? 그냥 일단은 아무거나, 왜요? 컨트롤 Z 하면 되니까요. 원위치가 되니까요. 아무거나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자, 뭐 법정동 코드를 한번 갖다 놔 볼까요? 뭐 위치일지, 뭐 어떻게 해요? 자, 위치 한번 갖다 놔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지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한국 지도가 아닌 것 같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지도로 처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역시 법정도 코드 위치 한번 이거는 없애는 거겠죠. 옆에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뭐 바뀌죠. 그죠? 자, 법정도 코드 이런 식으로 서로 바꾸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없애버려 보세요. 그다음에 행정동 코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위치. 뭔지 모르겠지만은 또 뭐 범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은요. 뭐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막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네.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쭉 뜹니다. 자, 뭐 위치, 범례 한번 해봤고요. 뭐 색채도 뭐 여러분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각화 여기에 기능들을 잘 이제 쓰셔야 되는데요. 시각화에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시각적 개체의 데이터 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시면 서식 지정이 되어 있죠. 서식. 세 번째가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것이 이 두 개의 아이콘이며 여기에 있는 서식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서식을 클릭을 했더니 자, 구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화면이 안 뜰 거예요. 이게 아래쪽 일반과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조금 버전업을 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좀 편하다고 할까요? 여기를 다시 아이콘화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 개체, 뭐 일반, 그 다음에 또 점점점 추가 옵션이 들어가죠. 자, 여러 가지 기능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개체의 뭐 지도 설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 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힌트. 그러면 당연히 나는 지금 이것을 한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뭐 찾아보기일 것 같은데, 그죠? 뭐 클릭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반응이 없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이거 지금 기능이 제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혹은 위에서 뭐 다른 것을 함께 설정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화살표. 어떻습니까? 지역이 여러 지역이 나오네,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주 뭐 나오고 미국 주도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자 지정 맵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실 때 잘 모르셔도요.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사용자 지정 맵이 있죠. 제가 잘못 클릭을 했네요. 자, 여기서요. 자, 이 사용자 지정 맵을 클릭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찾아보기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찾아보기를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